인재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범국가적 투자가 중요한 이유죠. 과연 우리 정부는 인재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이런 숙제를 고민해온 분이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얼마 전 전문가들과 함께 대전환 시대의 국가 인재 경영이라는 책을 냈죠. 지난 38년간 삼성 등 민간 기업과 정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인사 분야 전문가로 활동한 이근면 전 처장 모시고 한국의 인재 경영 현황 그리고 다음 대통령의 덕목 들어보겠습니다. 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전환 시대의 국가 인재 경영 보니까 뭐 윤동열 교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에 나오는 대전환 시대. 왜 지금이 대전환 시대라고 진단하신 이유 이게 뭔가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이야기하는 팬데믹, 또 하나는 팬데믹에 가려서 잊어버리고 있지만 4차 혁명, 이 두 가지는 같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더블 쇼크로 우리한테 오고 있죠. 종전까지의 어떤 산업 지도나 산업 환경은 이제 완전히 바뀔 것으로 전망되는 거지요. 이 더블 쇼크 시대가 된다면 결국 이제 커다란 변화가 우리에게 강요되겠죠. 두 가지 큰 변화가 예측되어집니다. 뭔가요? 하나는 상품과 사람의 이동이 축소될 겁니다. 국제적 이동이 축소되죠. 예를 들면 상품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아래아로 또는 국가적 내셔널 서플라이 체인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것이 국가 공급 체계로 바뀔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길이 놓여진 거지요. 더욱이 미중 간의 패권 다툼으로 인하여서 이 기술 이전조차도 진영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산업지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더욱이 우리나라는 수출산업 국가입니다. 수출산업 국가로서의 이와 같은 산업지대의 변경은 우리 경제 발전과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사람의 국제 이동이 줄어드는 반면에 사람의 국제 활용은 굉장히 늘 겁니다. 이동은 줄어드는데 활용은 늘게 되죠. 인재의 기준도 바뀌지만 앞으로 핵심 인재는 전 세계가 각국의 인재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확보 전쟁이죠. 비대면 환경이 그동안 가속화됐습니다. 일자리가 글로벌해 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확장성은 이제 뭐 눈에 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계 어디서나 일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고용될 수 있는 심지어는 고용주가 여럿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리랜서의 시대까지도 일자리 변화가 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것이 비대면의 장점이겠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융복합하고 통찰적 어떤 대책과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죠. 인재 혁명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책이던데 보니까 그러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재 개발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전략적 투자와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현재 상황 그걸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포춘 500대 기업에 한국이 15개 있습니다. 중국이 9배 있고요. 미국이 8배 있습니다. 9배나 많고 8배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만들 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전략과 연구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 청년들이 국제적인 글로벌 취업 시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육성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굉장히 목표가 산발적이지요. 예를 들자면 그 필요하다는 AI 인력, 컴퓨터 인력 이런 인력의 양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지금 현상을 갖고 있습니까? 대학들 보니까 뭐 인력 양성을 못한다고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학교 정원이 묶여 있습니다. 대학 규제. 외로로 보면 수도권 규제에 의해서 대학 정원이 못 누리게 돼 있죠. 대학 내로 보면은 학과별 정원 조정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규제고 하나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지요. 이것이 과연 우리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과거냐, 현재냐, 미래를 봐야 되겠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요. 둘째는
디지털 변화에 의해서 우리 주변에도 아주 쉬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뭐 최저임금이기도 하고 알바생이 없어지기도 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층이 거기 가서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습니까?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서툴죠. 디지털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바꿔 얘기하자면 디지털 문명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네. 전 국민에 대한 디지털 전환 교육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평생 교육 그런 게 부족한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전 국민에 대한 평생 교육과 예.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교육 계획을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예.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죠. 어느 쪽이 일방이 뭐 희생당하는 쪽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또한 산업을 이끌어가는 결국 기업입니다. 그렇죠. 포춘 500대 기업에서 네. 보듯이. 일자리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업 환경과 글로벌 경쟁력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국가의 대표 선수로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잘 하고 있습니까? 잘 못 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기업 지원? 글쎄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기업이 점점 더 많이 성장하는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근데 뭐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경쟁 있는 기업 수가 이렇게 적은 걸 보니까 그쪽보다도 오히려 규제가 많고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이런 글쎄요. 생각도 드네요. 규제 문제를 보면 예. 규제 필요하겠죠. 어떤 부분을 위해서는. 근데 전체를 위한 규제냐 또는 지나간 규제냐 미래를 대비하는 규제냐 네. 규제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죠. 네. 과연 우리의 현상은 어떤 것인지 그건 뭐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G2 하는데 지금 그 처장님께서는 G3를 그러니까 G2에 한국을 더하는 거죠. 이게 G3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G3를 향한 대한민국의 어떤 인재 혁명 그런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국내 사정에 맞는 제안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 형태가 이제 변합니다. 예. 노동 시장도 변합니다. 국가 차원의 인력 양성책이라는 건 이제 전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예. 왜? 전 세계가 그쪽으로 전향되고 방향을 터냈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그렇게 디지털 시대에 맞는가? 네.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인생 다모작 시대에 우리는 충분히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평생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이런 점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되짚어보고 예. 반성해보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70년의 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또 다른 70년의 성공은 이제 우리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파고가 상상한 것보다 크다는 것이 예.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의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100세 시대에 맞춤형 어떤 다모작, 인생 다모작으로 교육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조금 바뀌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 관련된 국가 인재 경영 재전환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워낙에 인사 전문가로 지금 대선 얘기를 조금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대선 예비 경선이 한창인데 네. 인사 전문가가 봤을 때 대통령이 갖춰야 될 조건, 덕목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대통령이 되면 네. 당선 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선 전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예. 당선의 모습이 계속 그랬었는가가 상당히 많은 의문을 갖게 되죠. 많은 실망을 안겨줬죠. 예. 네. 그래서 통상 이렇게 보죠.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품격을 갖고 있는가. 나라의 얼굴이죠.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인성을 갖고 있는가. 그렇죠. 세 번째는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리더로 인정할 수 있는 최저한 선이겠죠. 예.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첫째는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공직자의 우두머리입니다. 예. 둘째는 그가 우리의 이웃인가 하는 거지요. 5년간 맡겨준 위임된 권한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왕을 뽑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의 이웃입니다. 반장을 뽑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반장, 5년간 권한을 위임받은 반장. 예. 그렇다면 우리 이웃입니까? 이웃처럼 해야죠.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감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셋째는요. 우리 아이들을 어떤 나라에 살게 해주냐는 거죠. 오늘이 내일을 만듭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1억씩 나눠주는 나라에서 아이를 살게 하고 싶은가? 아니면 1억씩 벌 수 있는 나라에 살게 할 건가? 하는 선택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잘 키우자는 이 목표가 같지요. 네. 오늘의 우리의 생각은 예. 미래의 우리 아이들의 나라를 만들겠죠.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공직자의 자세, 대통령을 왕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1억 주는 나라, 1억 버는 나라. 당연히 1억 버는 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10만 불입니다. 네. 10만 불의 나라는 현재 세계 1위의 나라가 될 수 있죠. 그 정도가 간다면 우리도 G3의 꿈을 가질 수 있죠. 왜 못 갔습니까? 우리가. 네. 또 하나 있죠. 예. 대통령의 자리에 나가는 건 공직자의 최고의 자리인데 여기 나가시는 분들의 자세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최고의 자리고 마지막 자리입니다. 네. 헌신과 공헌의 자리입니다. 신념이 있으셔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현직에서 도전합니다. 떨어지려고 나가는 건 아닐 건데 나가시면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뒤돌아보지 마셔야 되는데 현재 떨어지면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나가신 분들은 자기의 위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이게 싶습니다.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도전이죠. 네. 그렇다면 현직을 내려놓는 그러한 자세도 우리가 국민들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후보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가깝게 보이는 분이 혹시 눈에 띕니까? 글쎄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다 보일 겁니다. 현명하시니까. 다만 눈여겨볼 키포인트가 있죠. 네. 누가 세계 속의 한국을 이야기하는가이죠. 세계 속의 한국을 누가 얘기하느냐? 네.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일하는가? 그들은 명망가와 일하는가? 전문가와 일하는가? 누구와 함께 일하는가? 예,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걸 국민이 봐야 됩니다. 언론도 요구해야 되고요. 그럼 누구랑 일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결정지어 줍니까? 셋째는 돈 쓰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돈 버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돈 쓰는 얘기 하느냐, 돈 버는 얘기 하느냐. 그렇죠. 다 쓰는 얘기 하는 예. 것만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기준이 너무 엄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나는 그렇다라고 답변들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그 주목되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대선 후보 예비 후보들 좀 꼭 좀 이 방송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었습니다. 처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